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참 배은망덕한 사연인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이럴 때 쓰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함께 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인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분이 가시질 않아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처음에는 혼잣말하듯 일기처럼 썼지만 대강 정리하다 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당사자가 보진 않을 거지만 남들에게 욕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21살 무렵 꽤 심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때 참 모든 게 갑갑하고 남자가 싫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같은 동아리 오빠가 있었는데 대뜸 저한테 막 고백을 해오는 거예요.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이에요. 은지야, 나는 첫눈에 너한테 반했었어. 진짜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 좀 받아주라. 이러면서 저에게 대뜸 꽃이랑 케이크를 내밀고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무릎을 팍 꿇지 뭐예요. 당시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눈만 꿈뻑거리면서 한창 그 오빠를 보고 있었어요. 이때 너무 황당했던 건 몇 번 마주친 적도 없고 얼굴도 잘 모르는 사이인데다가 이름도 헷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고백이라뇨.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왠지 저만 너무 야멸차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지나가던 사람들도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김영석. 남자 중에 남자네. 둘이 얼른 사겨. 뭐예요 재수씨, 얼른 안 받아주고. 아마도 그 오빠 일행이었던 건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억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때 얼굴은 얼굴대로 벌개지고 뒤늦게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제 옆에 붙어 있어 주긴 했어요. 그나마 친구들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서 정말 잔뜩 쫄아든 목소리로 힘들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미안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재빠르게 몸을 확 굽혀서 인사를 했고 한 몇 초 동안 조용하던 사이 갑작스럽게 와르르 소리가 나면서 다들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일단은 겨우 그 악몽 같은 분위기를 빠져나왔고 며칠을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대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받았는데 그 낯선 목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귀에 익었어요. 은지야, 뭐해? 저기 나 영석 오빠야. 기억해? 잠깐 생각해보니 바로 며칠 전 저에게 고백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제 번호를 알긴 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오니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자려던 참인데. 저는 얼른 한시라도 빨리 끊고 싶어서 황급히 마무리를 하려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갑자기 무섭게 확 조여오는 거 있죠. 은지야, 너는 잠이 잘 오나 보다. 나는 잠이 안 와서 죽겠는데.
이 말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섬찟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면서 대답했고요. 네? 저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잔뜩 놀란 듯한 제 모습을 더 만만하게 보고 확 비집고 들어온 걸까요? 뒤이어 들려오는 말에 그만 등줄기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소름이 쫙 단시간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민지야, 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오빠 망신 줘놓고 너는 잠이 오니? 나 지금도 술 먹고 있어. 너 때문에 하루하루 진짜 죽겠다.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얼굴만 이쁘장해가지고 진짜 성격 더럽게 나쁘네 너. 정말 그때 손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는지. 갈수록 험악하고 거칠어지는 말투가 너무 무서워서 그만 전화를 냅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어쩔 줄도 몰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말하느라 그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보다 못한 친구들이 다음날 일찍 저와 함께 해주었는데 그날 내내 눈에 띄지 않더니 갑자기 집에 가려는 길 역 근처에서 확 마주쳐버린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친구들이 있었으니 그나마 나았는데 이 사람 눈에 다른 애들은 눈에도 안 보였나 봐요. 은지야, 너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면 어떡해. 오빠 놀랐잖아. 근데 오늘 얘네들은 뭐야? 왜 친구들을 달고 다녀? 그럼 뭐 오빠가 너한테 할 말 못할 줄 알았어? 우리 은지 진짜 깜찍하네. 옆에 있던 친구가 나서서 뭐라뭐라 하긴 했지만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돌연 제 팔뚝을 확 잡아 끌더니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놔주세요. 싫어요. 왜 이래요? 이때 친구들이 달려들 틈도 없이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데 그 내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아요. 저를 잡아 끄는 그 손 촉감마저도 너무 치가 떨리고 징그럽게 느껴져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손 매듭을 끊어버리고 이 사람을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넌 대신 뭐 하는 거야?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고 그 누군가의 목소리, 그것도 남자 목소리였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겨우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니 몇 번 낯이 익었던 다른 오빠더군요. 오며 가며 얼굴을 보기는 했었지만 역시나 크게 인상이 남지는 않았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남자가 이렇게 제지를 해주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었고 누구에게건 당장 붙어서 의지를 해야겠더라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쯤 친구들이 뛰어와서 저를 데리고 옆으로 끌고 갔고 그 오빠는 저를 끌고 가던 영석이란 인간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윽박 지르더라고요. 그 인간은 인상은 쓰고 있었으나 결국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결국 지하철 개찰구 너머로 사라져 버렸죠. 이후로 완전히 한숨을 놓았고 이렇게 어이가 없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상황에서 마주친 오빠가 참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러면서도 당시 충격받은 게 너무 커서인지 딱히 인사도 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그대로 안정을 취했고 며칠 지나도록 그 이상한 놈한테는 이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저를 도와줬던 그 오빠에게 약간 미안하기도 했어요. 따로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그냥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스럽게도 두어 달 뒤쯤 겨울 봉사활동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내켜서 간 건 아니었지만 선배 언니가 하도 제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연탄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이름도 정확히 몰랐지만 무작정 다가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 이윤지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번에 그 지하철역에서 오빠께서 저를 도와주셨었거든요. 그 영석이란 오빠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제서 기억이 났다는 듯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가볍게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이름이 정명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날 봉사활동이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어쩌다 보니 서로 얘기가 통하고 화제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뜨문뜨문 말하기도 했고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제법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히 호감이 생겼고 이날 저도 진짜 조심스럽게 혹시 나 역시도 이 오빠에게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지면 어쩌나 싶어 엄청 고민을 하다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명진 오빠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저번 일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밥 한 번 살까 해서요. 안 될까요? 이때 완전 삶은 문어마냥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고 그 당시 있었던 선배 언니가 그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떨리는 저의 마음도 모르고 아주 간단하게 이 오빠는 저에게 연락처를 줬어요. 이후로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날부터가 우리가 첫 교제한 날로 기념 삼게 되어 이후로 쭉 사귀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학교 안에서도 명진 오빠는 평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저에게 있어서 너무 호감이 느껴지고 애정이 가는 사람이었죠. 졸업 이후에 각자 갈림길에 섰을 때에도 계속 굳건하게 만남을 이어갔고요. 나중에 제 친구들도 오빠를 보면서 남자친구 정말 잘 만났다고 할 정도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야, 진짜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이윤지가 그때 김영석 같은 이상한 인간한테 끌려갈 뻔했는데 덕분에 명진 오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난 거 아니야. 맨날 남자복 없다더니 네가 이렇게 남자복 대박으로 입는 애인 줄 몰랐어? 괜히 이때 머쓱해서 코를 극적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딱히 부인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거든요. 헌데 그쯤 되니 집안에서도 저에게 혹시 만나는 애인이 있냐며 물어보시더군요. 특히 아빠가 그렇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떤 친구길래 이렇게 오래 만나는 거냐? 남자친구 생겼다고 한 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아빠도 한번 안 보여주고 말이야.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거야. 한번 데려와 봐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저는 얼른 철벽을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막았어요. 안 돼, 아빠. 괜히 이것저것 트집 잡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그냥 잘 만나고 있으니까 그냥 제발 좀 놔둬줘라, 응? 아빠는 좀 깐깐한 분이 아니라서 어릴 적부터 괜스레 제 옆에 남자애가 붙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쳐내시고 난리도 아니셨거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이상한 남자를 만났을 때에도 딱히 말을 못했던 게 아빠는 정말 쫓아오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고를 크게 치실 것 같았거든요. 그 전에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바람에 저는 웬만하면 제 일을 잘 말하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딱히 하고 싶지도 않고 부담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빠는 저에게 꽤 신선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민지야, 우리 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으시대. 여자친구 있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얼굴 못 봤다면서 말이야. 너만 괜찮다면 한번 자리를 가져봐도 괜찮을까? 이 말을 들었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희 아빠야 제가 성향도 너무 잘 알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오픈을 하고 싶어서 미뤄두긴 했지만요. 남자친구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키고 싶다는 건 왠지 의미 있게 들리더라고요. 워낙에 신중한 성격이기도 하고 간간히 부모님 얘기를 해오긴 했어도 직접 소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딴엔 나름 선물도 사고 꽃까지 사서 찾아뵈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정말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아가씨가 윤지구나. 우리 명진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며느리감이라고 콕 찍고 있었지.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까 싶어 얼마나 억누르게 되던지요. 며느리감이라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기쁘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종종 선물을 사서 자주 들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식당도 있었는데 가끔 나가서 같이 도와드리기도 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었지만요. 은지야, 뭐하러 엄마 가게까지 와서 김장까지 돕고 그래. 그날 나도 없었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더라. 다음부턴 그러지 마, 응?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무려 며느리감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저 뛰어가게 되더라고요. 이후로 우리는 더더욱 애정이 불타올랐는데요. 다만 하나 남자친구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나름 근심이 컸어요. 바로 취업 문제 때문이었는데 더 어린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취업이 안 되고 자꾸 미끄러지기만 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안타깝고 어머니 가게에 들리면 어머니도 매번 한숨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우리 명진이가 하루빨리 직장도 들어가고 해야 얼른 윤지랑 결혼도 하고 나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안겨줄 텐데 말이야. 요즘 내 속이 아주 그냥 속이 아니야. 명진 아빠도 아파서 저렇게 누워있으니 말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점점 걱정이 되고 진로에 대해서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나눠봐도 딱히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본인은 공무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본인이 이렇게 뜻을 세웠으니 저는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필요한 정보니 이런 것들을 알아다주고 이때 오랫도록 취준생이라 힘든 형편을 생각해서 데이트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냈답니다. 아무래도 저와 나이 차이가 있으니 그렇겠지만 이 부분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은지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가 낼게. 자꾸 이렇게 네가 내면 어떡하냐. 나 부담스러워서 너를 어떻게 만나겠어. 그만해. 이때 무리해서 내는 모습을 보니 그걸 또 말릴 수도 없고 저도 고민이 점점 많아졌어요. 무작정 저도 그냥 다 남자친구를 지지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직장에서 저에게 대시하는 남자분이 한 명 있어서 살짝 고민도 되었는데요.
이때 제가 몇 번이나 남친이 있다고 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고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둘이 꽤 오래 사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을 하거나 어쨌거나 했을 텐데 지금까지 질질 끌고 가는 걸 보면 내 생각에 왠지 결혼은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너무 촉이 너무 좋은가? 전곡을 찔린 것 같은 표정인데 이렇게 얄밉게 말을 하면서 자꾸 우리 사이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도 약간 속이 문드러졌던 게 따지고 보면 이 남자분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새 직장에서 이미 자리를 굳혀 조금씩 시간이 가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공무원 준비를 한다더니 1년을 그냥 보내버렸고 이후에 대기업 원서도 넣고 공기업까지 별걸 다 했는데도 계속 탈락 소식만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물어보지도 못했고 분위기를 파악하다가 비로소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지쳐있고 결혼 연령대가 되었다며 여기저기서 부모님의 소개라든지 이렇게 옆에서 대시오는 사람도 있으니 혼란이 오더라고요. 제가 자꾸 후지부지하게 있으니 결국 부모님이 저를 불러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 대체 만나는 애가 뭐라는 애길래 이렇게 널 붙잡고 안 놔주는 거냐? 뭐 하는 애야? 계속 말 안 할 거면 군말 없이 소개나 받아. 고모며 삼촌이며 여기저기서 계속 말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약도 없는 애를 붙들고 있을 거냐고. 어디 말이나 해봐. 지금 뭐 하는데? 어디 다니는데? 이때 저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의 현 상황을 말했는데 그 뒤 결과를 예상하긴 했지만 훨씬 더 험악해지더라고요. 아빠는 그야말로 입에서 불을 쭉쭉 뽑아내셨어요. 뭐? 아니 그럼 졸업한 지 지금 3년이 되도록 무직이야? 백수라는 거잖아 그럼. 아니 너는 남자애를 만나도 어떻게 그런 애를 붙들고 있냐? 네가 무슨 우렁각시도 아니고 어디서 바보 온달 하나 주워서 키우고 있어? 그러라고 우리가 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네 인생이나 잘해. 무슨 남의 인생을 구제해주겠다고 그렇게 용을 써? 이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허망하던지.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날을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저에게 그 어떤 대안이 온다고 한들 제 안중에 그것만은 절대로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짠하고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만나는 내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저를 실망스럽게 한 적이 없었죠. 늘 집까지 바래다주고 어딜 가던 제 손 하나 쓰지 못하게 소중히 달아주고 정말 부모님 못지않게 저를 사랑해준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어쩌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고 생각해보면 처음 사귄 남자라서 더 애틋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이 이상의 남자는 안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저도 참 아빠에게 철없는 소리를 했는데 일단 해놓고 나니 더 이상 뒤로 물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기 그럼 그게 아빠가 전부터 한번 데려오라고 했잖아. 보여줄게. 보여줄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는 한숨을 팍팍 토해내면서 이제 데려와서 어쩌라는 거냐 하시는데 이윽고 제가 한 말에 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예 숨도 못 내쉬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아니 그게 이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머리도 나쁜 편 아니고 진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저기, 아빠 회사에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돼? 아빠가 그냥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러고 판단해도 되잖아. 진짜 아까운 사람이야. 일 시켜보면 아빠도 알 거야. 너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저도 이때 참 말 같지도 않단 말을 했다 싶지만 막상 뱉어놓고 보니 이게 그렇게 안 될 소리인지도 사실 분간이 안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복지가 좋은 편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딱히 저는 아빠 회사로 들어갈 생각은 없어서 아예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그걸 암묵적인 룰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아빠 역시 불편해하셨죠. 그나마 사촌언니가 취업해서 일하고 있긴 했지만 사촌언니조차도 우리 아빠가 이모부이고 되게 대면대면한 사이예요. 정식으로 면접 보고 아빠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었고요. 거의 불모님 마냥 지인은 절대 들이지 않는다는 게 철칙이었는데 이걸 제가 갑자기 깨는 제안을 해버린 거죠. 이 녀석아, 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 회사가 뭐 장난이냐? 하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진짜. 너 제정신이야? 이러는데 진짜 저도 스스로가 답답하면서도 정말 사면에 몰린 느낌이라서 별 방법이 없었어요. 죽어도 현재 남친이랑 헤어질 수는 없고 아빠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백수 상태를 어떻게든 당장 극복하려면 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란 걸 알면서도 얼마간을 계속 저는 시위라도 하듯 주구장창 말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저를 벼르고 계시던 아빠가 이런 저의 부탁에 질려버리신 건지 아예 피해서 다니시더군요. 엄마도 기가 막히다면서 엄청 야단을 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선이며 고모들의 소개를 받아오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애가 탔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도 괜스레 모른 척 다른 곳 말고 여기에 지원해보라며 아빠의 회사를 밀어주기도 했었는데요. 본인도 한 번쯤 계획은 했던 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이 좀 뚫리더라고요. 아, 여기 나도 저번에 친구가 한번 말을 하긴 하더라고. 복지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데. 나야 좋지. 근데 회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나도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나름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또 자신은 없어 보이기에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봐야 한다며 엄청 바람을 넣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아빠지만 남친이야말로 우리 아빠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찌 반응할지 몰라 이때 얼마나 마음이 간당간당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서류를 넣게 됐고 은연중에 엄마에게 계속 말을 했어요. 온갖 욕은 욕대로 얻어먹어가면서 말이에요. 엄마, 이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내가 말을 안 했던 게 있는데 나 대학교 2학년 때 이상한 선배가 들러붙었다고 말했었잖아. 기억나지? 이러면서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저를 구해줬던 일이며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게 아빠 귀에 들어가게 되었던 건지 아주 조금은 움찔하는 반응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전만큼 날색에 반대는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요. 그래도 여전히 쎄한 반응을 보이시는 아빠에게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렸어요. 아빠, 이 오빠 정말 어딜 가도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괜찮다니까? 그냥 운이 없어서 자꾸 뭐가 안 맞아서 저렇게 떨어진 거야. 스펙도 다 평범하고 크게 모난 것도 없어. 그런데 저렇게 상황이 꼬이는 거라고. 막상 뽑아서 지켜보면 성실하고 해서 아빠도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없을걸? 기왕 비슷한 스펙 안에서 뽑을 거면 이왕이면 다 엉치말하고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 뽑아서 어떤 녀석인지 봐도 되잖아. 어? 아빠 제발. 정말 눈 질끈 감고 이래도 안 되면 나도 이제 정말 기진맥진이다 싶었어요. 이때 아빠가 별 말씀도 안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가버리셔서 저도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확실히 제 말이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있기는 했나 봐요. 그리 오래지 않아서 남자친구로부터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연락을 받게 되었거든요. 윤지야, 나 드디어 붙었어. 저번에 넣었던 거기 됐다고. 다 윤지 네 덕분이야. 네가 여기 넣어보라고 계속 얘기해줬었잖아. 아, 정말 실감이 안 나. 윤지야, 나 어떡하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벅차하는지가 느껴져서 저도 울컥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스펙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정말 아닌데, 집안 형편상 휴학도 하고 뭔가 아무튼 좀 빈 여백이 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동일한 또래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는 회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내내 집에서 아빠는 저에게 이런 거 관련된 얘기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뽑았다거나 딱히 너 때문에 뽑은 것도 아니다 라거나 그 어떤 말도 화제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더 조심스러워서 남자친구 관련된 얘기는 일절 안 하게 되더군요. 당시 남자친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부여잡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윤지가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래서 잘 된 거야. 정말 윤지는 우리 집 복덩이고 요정인가 봐.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반응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일단 이렇게 된 거 이후의 일들은 그냥 지켜보자는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해서 저도 한동안 조용히 집에서 생활을 했고, 남자친구 역시 초기에 서로 막 기뻐하면서도 일 적응할 게 많다 보니 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났고 어엿한 사회인이 된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즐기고 싶어서 차차 만나려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정해진 룰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융통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나 진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할 일이 너무 많네. 새삼 나보다 나이는 어리면서도 일찍 사회인이 된 윤지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너도 초반에 이렇게 일 따라가느라고 바빴을 거 아냐. 그런데도 나 공무원 준비며 이것저것 다 봐줬던 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해. 주말에는 완전히 녹초가 돼서 정말 기절하겠더라고. 사실 남자친구 말이 맞긴 해요. 저 역시 힘들었지만 오직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만으로 저를 며느리감이라고 불러주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게도 도와드리고 했거든요. 한편으론 그런 저를 대단하다고 해주시면서도 그때 저만큼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열정을 내주지 않는 건가 싶어서 괜히 마음이 좀 허하더라고요. 아마 긴장이 너무 한 번에 탁 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뭔가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 친구가 약간 정색을 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남자친구 뒷바라지 했다지만 일단 네 소원대로 들어갔으면 좀 적응하게 놔둬. 그 오빠 취업준비 생활 너무 길었잖아. 여전히 칼같이 연락도 해주고 뭐 아침이며 밤낮으로 전화는 그대로 챙겨준다며. 나도 입사 초기 때 얼마나 정신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었잖아. 너도 알면서 괜히 새삼 쪼아대고 그러지 마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내줘야지. 이런 말을 들으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 멀리서 지켜봐 주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왜 조금이라도 빨리 쫓아가서 더 쪼아대지 못했나
아주 절실하게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친구 녀석 역시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으니까요. 야, 세상에. 어떻게 명진 오빠가, 진짜 그 명진 오빠가, 너가 오해한 거 아니고? 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아니 그럼 너 여태껏 바보짓 한 거야? 와, 진짜 그 자식 완전 미친놈 아니야. 정말 친구 말대로 정말 지구 한 바퀴를 두르고도 남을 만큼 남자친구에게 욕지거리를 쏟아붓고 싶더군요. 단번에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원수 취급하게 된 데에는 정말 아주 적나라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글쎄 저를 그렇게 언제건 당장 취업만 하면 결혼할 것처럼 말했던 남자친구가 말이에요. 저를 놔두고 무려 그 회사 안에 다른 여자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같은 동기 신입사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애틋해졌던 것일까요? 이 사실을 제가 눈치채게 된 건 간만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던 중이었을 텐데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시 제가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맛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아주 크게 예영씨 하고 옆에 하트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 핸드폰을 잘 보지는 않지만 이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래서 바로 물었어요. 예영씨가 누구야? 그리고 이 옆에 하트는 뭔데? 오빠, 이게 뭐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대답을 아주 애매한 어투로 하는 거예요. 아, 그 회사 동기야. 언제 그렇게 가져가서 하트 표시를 해놨지. 내가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정말 묘하게 제가 예민한 건진 몰라도 아주 미묘하게 좀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제 앞에서 걸려온 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아? 받아! 회사에서 전화 온 거 아니야? 이때 이미 저는 전에 없는 이상한 느낌이 온몸에 확 전해졌고 전신에 촉을 세우고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게 되었죠. 아무래도 그 하트 표시 때문에 소름이 쫙 돋았던 것 같은데요. 그간 제 명칭 말고는 딱히 남자친구가 그런 표시를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애인도 아닌데 누구한테 그렇게 해두겠어요. 남자친구는 결국 머뭇거리더니 저를 봤다가 핸드폰을 봤다가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아마 이 반응부터 저는 슬프게도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예전 같지 않을까?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묘한 낯설음이 느껴지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그 발랄한 목소리는 어느 정도 저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더군요. 오빠 어디에요? 이따 우리 집 근처로 올 거죠? 그럼 제가 카페에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받자마자 이렇게 크게 쨍얼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날 남자친구가 그간 얼굴을 못 봐서 미안하다며 우리 회사 앞으로 왔었거든요. 내가 저녁에 또 일이 바빠서 윤지 만나서 잠깐 맛있는 거라도 먹고 그러고 집에 데려다 줄게. 나 다시 회사 들어가 봐야 돼. 분명히 저에겐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하니 저녁밖에 먹을 수 없다면서 아주 잠깐 시간을 낸 거였어요. 그런데 저 핸드폰 속 여자가 대체 뭐라는 걸까요? 자기네 집 근처로 온다는 건 또 뭐며 회사 동기라는데 대뜸 오빠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냉큼 전화를 뺏어들었고 남자친구는 정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져서는
결국 한켠에 차를 급히 세우더군요. 누가 그쪽 오빠인데 만나서 카페를 가요? 나 이 오빠 여자친구인데 그쪽 누구예요? 예영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기를 확 뺏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윤지야, 뭐 하는 거야? 가져감과 동시에 통화 버튼을 눌러 꺼버리는데 정말 이렇게 손이 빠르고 순발력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거칠게 제 손에서 뺏어가는 그 날쌘 손놀림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온 몸과 온 마음을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뚜렷한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숨을 한참 고르고 남자친구에게 입을 열었어요. 누구야 얘는? 회사 동기라며. 저녁에 회사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얘 만나러 가는 거였어, 오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늘상 너무나도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뭐라 변명을 하면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사람 마냥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같이 맞받아치는 거 있죠. 아니, 일단 아니라고. 회사 동기 아니라고 했잖아. 같이 작업할 게 있어서 잠깐 보는 거야. 회사 일이라고. 너는 왜 묻지도 않고 전화를 뺏어가? 너 그런 애였어? 남자친구는 계속 저보고 과하다고 네가 너무 오버한 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쯤 되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만난 이래에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도 일방적으로 제가 삐지고 남자친구가 달래주는 식이었고 그리 싸울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제 눈엔 눈물이 마구 타고 흐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성난 얼굴을 도저히 가라앉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참다 못해 저는 도저히 그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았던 일까지 요구하게 되었어요. 다른 커플은 몰라도 우리 커플 사이에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 말이에요. 오빠, 잠깐 핸드폰 줘봐. 나 좀 봐야겠어. 봐도 돼? 그럴 거면 대체 왜 만나냐고 속으로 흉을 봤던 커플 간 휴대폰 검사 말이에요. 저도 넋이 어느새 나가버려서 그걸 당당히 달라고 요구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도 웃기지만 정말 더 웃긴 건 남자친구였어요. 눈썹이 있는 대로 완전히 어그러져서는 저에게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와, 윤지, 너 진짜 왜 이러냐? 너 이렇게 밑바닥이 내었어? 핸드폰을 달라고? 뭘 생각하는 건데 너? 여자친구가 돼가지고 힘든 남자친구 응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내 회사 인간관계는 어쩌라고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지금 핸드폰을 달라는 거야? 와, 너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비참하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하지만 저는 이때 잠깐 움찔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굽힐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전화로 저장해둔 이름도 쎄했는데 혹시 몰라 받았던 전화 내용은 더욱 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오빠만 그런 것 같아? 나도 지금 좀 실망이야.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면서 어떻게 무조건 나보고 믿으라고 할 수가 있어? 별거 없으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보여달라고. 별 문제도 없으면 그렇게 화낼 일이 뭐가 있냐고.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린 남자친구를 두고 그대로 저는 핸드폰을 휙 빼앗아서 눈앞에서 열어봤는데요. 세상에, 저는 핸드폰 갤러리며 최근 통화 내역을 빠르게 훑는 순간 정말 절로 고개가 뒤로 젖혀지더군요.
정말 웬 놈의 사진이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다른 사진도 아닌 이 두 인간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커플처럼 다정하게 찍어댄 사진들 말이에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옆에서 깊은 한숨을 연신 토해내며 어느 누구에게라도 얻어맞은 듯 팍팍 한숨을 쉬어대는 거예요. 그만하고 이리 줘 얼른. 지도 자신이 없었던지 정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이런 한심한 반응에 외려 저는 더 눈물이 나왔어요. 바보 같은 게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더 해볼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맥도 못 추리나. 얼마나 내가 우스웠으면, 얼마나 나와의 기억을 쉽게 저버렸으면, 새로운 저 예영인가 뭔가 하는 기집애가 좋았으면 이렇게 단박에 걸려버리나 싶더군요. 이후로 한참을 고개를 무릎에 묻고 있던 저는 그냥 핸드폰을 대충 던져버린 채 차에서 내렸어요. 어중간한 사거리였지만 대충 근처 지하철역도 있고 하니 그럭저럭 찾아가겠더군요. 그러고 집에 돌아와 누워서는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 며칠간 뭐를 넘길 수가 없어서 너무나 페인처럼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회사도 휴가를 냈고 제 핸드폰 안엔 아직도 남자친구와의 사진이 몇천 장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머리로는 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타는 듯 아파왔고 정말 참고 또 참다가 겨우겨우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인간, 내가 그동안 뭐해라도 씌웠던 걸까요?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 정도로 쓰레기였던 건지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글쎄, 저랑 제대로 정리도 안 했으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대뜸 그 여자애와 찍은 걸로 바꿔놨지 뭐예요. 이제는 제가 추스를 시간이 있고 말고를 떠나 저와 남자친구를 아는 지인들은 이 사진으로 인해 강제로 우리 관계가 끝났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직 제대로 이별의 얘기도 정리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 무렵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오는데 왜 이 대응을 내가 하고 있는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대학 동기들도 니네 언제 헤어졌냐, 니넨 정말 결혼할 줄 알았다 하는데 왜 이 응답을 나만 받아야 하는 건지. 게다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건 남자친구 어머니 있잖아요. 그새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저한텐 헤어짐 통보도 제대로 안 해놓고 남자친구 혼자 그날 지 멋대로 정리를 해버린 건지 자기 엄마한테 말을 했던 것 같더군요. 원래 이 무렵쯤 어머니 가게에 제가 들리겠다고 했고 정말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뜸 갑자기 전화도 아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저기 윤지야, 이제 도와주러 안 와도 된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안 와도 돼. 그냥 딱 이렇게 자기 할 말만 쳐서 보내셨더군요. 아들 통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간의 인연을 자기 아들처럼 뚝 끊어낼 수 있는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곧장 전화를 걸었는데 이후로 제가 4번이나 걸었음에도 받지 않으셨네요. 중간부터는 아예 전화기를 돌려버리셨더군요.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이성을 잃고 가게를 찾아갔는데 와, 이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몰라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던 걸까요? 아무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했기로서니 아들 여자친구를 그렇게 며느리감이랍시고 시간을 보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난감해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손님들 계시고 곤란하니까 나중에 와라. 아니 전화로 하던지 해라. 오늘은 그냥 가고 명진이도 여기 없어. 일단 가라.
이러면서 무슨 벌레를 내쫓듯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김장을 대체 몇 회를 도와드렸고 명절마다 그렇게 선물을 갖다가 사드리고 같이 백화점이며 가게를 돌아다녔던 시간들이 대체 얼만데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별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냥 우리 아들과 사이가 그리 되었나 보구나 하면서 어른으로서 적당한 마무리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자친구도 미친 듯이 혐오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이런 반응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쩐지 이 사람 취업하고 난 뒤에 초반에는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시더니 집 빚도 갚게 되었고 어쩌고 하면서 제 덕이라고 할 땐 언제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시더군요. 아마 우리가 헤어진 걸 알게 되신 건 최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무자르듯 잘라서 튕겨버릴 수 있는 걸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길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벼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중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몇 번이나 남자친구에게 연락도 해보고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더군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윤지야. 그날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건 나도 미안해. 근데 너도 새로 좋은 인연 만날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 보내더니 이후로는 아예 저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취업한 지 얼마나 그리 오래됐다고. 단 5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나를 잘라내버리는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방법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방비하게 상처를 입혀버린 남자친구에게 저도 더 이상 뭘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해줄 만큼 다 해줬고 너무 해줘서 이런 탈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준 취업 선물 명품 시계며 코트까지 그날 죄다 걸치고 있었기에 당연히 나를 위한 차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안심시켜놓고 뒤에 다른 여자애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던 거잖아요. 백수로 집에서 라면이나 먹고 어머니 가게 나가서 서빙이나 하고 있을 때도 기 안 죽이려고 그렇게 챙겨주고 했던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게다가 공공연하게 카톡 프로필 사진까지 대차게 바꿔두고 이건 정말 대놓고 절 엿먹이는 거 아닌가요? 애지간한 원수 관계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시 저는 그냥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취업에 힘썼다기보다는 관절염도 있고 여기저기 아프신 어머니나 집에서 늘 누워 생활하시는 아버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정말 너무 사랑했기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가족들도 어떻게든 돕고 싶었거든요. 두 분 다 아들의 취업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른 뭐든 되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반찬이네 뭐네 작은 선물들을 늘 들고 드나들었던 거예요. 이때 모질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론 눈물이 진짜 멈추지를 않았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나에게 눈부시게 다가왔던 천사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건가 싶어서 기가 막혔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저 혼자 슬퍼해봤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저를 처참히 버려버린 사람에게 말이에요. 기존에 제가 마음을 먹었던 대로 정말 최후의 아주 비겁한 보루라고 생각했던 방법을 쓰게 되었어요. 바로 아빠에게 이 일들을 다 설명하고 기존에 취업이 되었던 부분을 취소하는 것 말이에요. 남자친구 하나에게 이 가정 경제가 다 걸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참 답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뭘 생각하건 저와 헤어진 뒤 제 삶이 어찌 되건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오로지 그 어린 여자에게 푹 빠져서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능력으로 잘된 양 그렇게 처참히 저를 버렸으니까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신 아빠는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가장 분노하셨고 제가 다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휴, 뒷골이 아주 그냥. 너 진짜 니네 아빠 똥개 훈련시키냐? 내가 그래서 그런 헛짓 하지 말랬지. 결국 그런 놈이었던 거야? 아빠는 거의 머리를 쥐어뜯다시피 하시는데 진짜 아빠가 무슨 죄로 이런 상황에서 곤란하게 되신 건지 그냥 모든 게 다 죄송하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수습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하시는 아빠를 뒤로하고 얼마 뒤에 저는 회사 앞에서 그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제대로 결전의 날로서 각을 잡고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으니 마음을 몇 번이나 단단히 먹으면서요. 얼마 안 가서 그 인간이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또 흠칫하더니 주변을 엄청 둘러보더군요. 뒤에는 그 어린 여자애도 따라 나오는 듯 했는데 아주 그냥 잽싸게 저를 데리고 한쪽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은지야, 너 여기 왜 또 왔어? 우리 이제 그만하기로 했잖아. 진짜 왜 그래? 전에 우리 엄마 가게에도 왔었다면서.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남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냐고.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주 제대로 새로운 여자한테 눈이 뒤집힌 건지 엄청나게 윽박지르더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새삼스럽게 초반에 저를 구해주던 그 선했던 모습이 스쳐가면서 비로소 정말로 정을 떼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인간과 나의 유통기한은 다 끝났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말로 몰아붙였어요. 남의 회사라니? 이게 왜 남의 회사야? 오빠 회사야? 내가 여기 왜 못 드나드는데? 나는 드나들 권리 있는데? 그러자 그 인간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정말 정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계속 쏘아붙이는 거예요. 이은지, 네가 여기 지원하라고 했지. 근데 뭐 이건 이 회사를 사기라도 한 줄 알겠어. 뭔 소리야, 장난해 지금? 이때 저는 너 이놈 말 잘했다 싶어서 숨을 훅 들이쉬고 바로 고함을 냅다 질렀어요. 그러자 이 인간 표정이 아주 3단 변화로 쭉쭉 달라지는데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정말 서글플 정도로 말이에요. 회사를 산 건 아니야. 우리 아빠 거라 문제지. 그래서 지원하라고 내가 엄청 밀었던 거고. 오빠 바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때 눈을 껌뻑거리면서 뭔 말인가 멍청하게 저를 내려보던 눈이 아직도 선하네요. 뭐? 윤지야, 너 잠깐만. 그게 무슨... 아빠라니? 뭐? 저는 쉬지 않고 말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아빠라고. 우리 아빠 회사인데 뭐? 문제 있어? 오빠도 이력서 엄청 밀어넣었지만 나도 엄청 밀어줬어. 그렇게 해서 사회인 맛을 몇 달 보니까 진짜 정신이 나가버렸나 보다. 오빠 진짜 비열하고 지저분하더라. 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론 다행이야.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꾸역꾸역 만나다가 어디 어중뛴 회사라도 갔으면 그걸 갖고 명함이랍시고 내밀면서 감히 나랑 결혼하려고 했겠네? 안 그래?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 뒤편으로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우리 둘을 노려보고 있는 그 여자애가 보이더군요. 일부러 들으라고 저는 더 크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 오빠 취업됐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어쩌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도 이제 길은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알지 않아? 오빠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꾸역꾸역 붙어 있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오빠 그 자존심에 계속 다닐 수 있겠어? 있겠냐고. 시간 문제니까 그냥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아참, 우리 아빠 회사에 내가 왔다 갔다 하던 말던 신경 끄고. 알았지? 이러고 뒤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아주 둔탁한 소리를 내가며 제 손을 확 끌어당기지 뭐예요. 윤지야, 잠깐만. 뭐가?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 충분히 알았어. 그런데 잠깐만. 나도 좀 할 말이 있어. 그니까 너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만나자고 한 게 아니야. 좀 들어봐. 이러면서 매달리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뒤에 서 있는 그 알량한 지 어린 여자친구가 얼마나 악마 같은 얼굴로 자기 뒤통수를 노려보는지는 모르더군요. 그냥 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계속해서 정말 후두둑 떨어져 나갈 뿐 이미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론 이 인간도 새로운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고 정을 쌓아가면서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정을 한 겹, 두 겹씩 떨궜을까 싶어 살짝 가슴이 아려오더군요. 이제는 이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보다 그냥 내가 한창 풋풋한 시기에 정말 순수하게 쏟아부었던 사랑의 결말이 이렇다는 게 그저 그게 가장 서글플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하늘이 빨리 털어내라고 도와주신 건가 싶은 게요. 그날 이후로 그렇게 이 인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어요. 윤지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응? 너 나를 엄마 하고 따르기도 했었잖니. 자꾸 그렇게 전화 끊어버리지 말고 좀 보자. 우리 명진이를 네가 그렇게 신경을 써줬다며? 이 엄마가 이렇게 사정할게. 일단 나부터 좀 만나줘라. 아니면 내가 윤지 있는 곳으로 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보다 어린애 어르고 달래보려고 하는데 그간 제가 좋아했고 따르던 모습들까지 다 역겹게 느껴지더군요. 결국 더 버틸 수 없었는지 그 인간은 제 발로 나갔고 그 이후로도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계속 연락이 끈질기게 왔었어요. 취업됐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어머니며 이제 아들 덕 좀 보겠다고 하시던 늘 아프시던 아버님까지 결국 그 집안 아주 잠깐 취업의 맛을 본 셈이 되었으니까요. 아무리 저한테 전화해봤자 다시 취업이 될 리도 없고 그 무엇도 되돌릴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건지 그냥 차단시켜버렸어요. 저로서 할 몫은 다 했다고 보지만 아직도 자려고 눕거나 가끔 길을 걷는 와중에도 울컥하고 치밀러 올라와 정돈이 안 돼요. 언제쯤 이런 심정을 다스리고 무난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쓰면서 결국 더 화가 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앞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